재미에 죽고 재미에 사는 시집과 그림책을 동시에 소개하는 팟캐스트 재미중독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빗도. 저는 이 책. 저는 피비입니다. 네, 1부에 이어서 2부에도 밤빵님 나와 계시는데요. 밤빵님, 1부 어떠셨나요? 너무 재밌고 너무 유익하고, 그리고 제가 글빵을 아까 작년 12월인가 1월까지 하고 이제 드라마를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분위기가 너무 달라서 이런 게 그리웠나 봐요. 뭔가 그리움에 대해서 뭔가 계속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까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번 주에 있었는데 약간 하면서 되게 몽글몽글하고 이상하게 울컥울컥했던 것 같아요. 네. 극찬이네요, 극찬. 아까 엄청 긴장하신다고 하셨었는데 저번 주에 아니야 전혀 너무 잘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진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재미중독자 고문으로 모셔도 될 정도로 맞아요. 재미중독자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높으신 애청자분이 역시 나오시니까 너무 감동이었어요. 저도 매 순간. 모든 걸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저는 사실 말 안 했지만 그랬었나 싶은 것도 얘기하셔가지고 이 책 아웃. 이 책 아웃. 마이너스 서운했어요? 20점. 서운해. 안 돼. 1부에서는 너 왜 신경 쓰여? 라는 주제로 애청자 밤빵님과 재미중독자의 장점을 요목조목 뜯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2부에서는 애청자 밤빵님과 함께 죄와 벌 특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사전 미팅 시간에 밤빵님을 굉장히 면밀히 관찰한 결과 관찰하는 것을 저와 똑같이 좋아하시고 그리고 판결 내리는 것을 좋아하시더라고요. 1부에서도 저희 잘 관찰하셨나요? 아, 그럼요. 네, 그래서 재미중독자 패널들이 각자의 죄를 고백하고 밤빵님께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이게 죄인지 아닌지 판결을 내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1부에 녹음을 하면서 느낀 재미중독자 멤버들 죄를 하나씩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그리고 이거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까 1부에서 계속 종종 반빵님이 뭐 이책님 마이너스 10점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저희가 이제 사전 녹음을 할 때 판결을 내리시는 걸 좋아하니까 우리 각자에 대한 점수를 혼자 조금 이제 계산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각자 몇 점인지를 판결을 한번 내려주시라라고 하셔서 1부부터 이제 암묵적으로 혼자 이제 점수를 계산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잘 책정되고 있나요? 그럼요. 근데 이걸 1부에서 말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청취자분들 그냥 뭐지? 그 숫자 좋아하시는지 생각할 수 이제 있어요. 2부까지 들으셔야죠. 맞아요. 어쩔 네. 수 없이. 네. 네. 이제 그러면 죄에 대해서 제가 판정을 하면 되는 네, 걸까요? 역시 애청자인 만큼 그만큼 또 이제 따끔하게 지적할 수 있는 게 더 잘 보인다는 뜻이니까. 그렇죠. 1부는 좀 좋은 말들 많이 했으니까. 당근이었고 1부는 2는 2부는 채찍 특집입니다. 그렇습니다. 채찍 좋아요. 맞아요. 애청자분들께 이제 좋은 얘기만 들을 수 없죠. 맞아. 아주 따끔한 피드백을 받고 저희도 이제 발전을 맞아요, 하는 맞아요. 그런 시간 가져볼까요? 일단은 이게 또 뭐 채찍일지 뭘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누구부터 할까요? 벌써 긴장돼. 편하신 대로 해주세요. 일단 이 책. 왜 또 저예요? 이 네. 책은 아까 뭐 딕션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긴 했지만 그냥 장난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이런 거 원하시지 않으셨을 것 같지만 지금 피비 지금 너무 약간 우리 둘 다 실망했어. PB랑 저랑. 우리 둘 다 눈알이 굴러갔어. 마이너스 점수 매겨. 네. 감사합니다. 이 책은 목소리가, 그러니까 저는 저 혼자 내적 친밀감이 엄청 높았잖아요. 그래서 약간 뭔가 가상의 연예인을 만나는 느낌이었어요. 이 두 분 다, 피비도. 네, 그래서 더 제가 평소보다 긴장한 것도 있었는데 이 책은 들었던 것보다 목소리가 훨씬 좋아서 이 사람은 팟캐스트에 최적화된 사람이다. 목소리 너무 좋아. 죄인. 잠깐만요. 저 이거 제작 의견이 달라요. 나의 서프라이즈. 당황스럽지만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빗도는 뭐랄까 약간 존재 자체가 죄인?
아니 제가 여러분 견디세요. 견뎌. 아니 제가 빛도 계속 누누이 팬이라고 말씀드리는데 네. 처음에는 빛도의 글에 반했고요. 음. 두 번째는 빛도의 그 뭐랄까 분위기에 반했어요. 약간 네 빛도가 갖고 있는 그 단단한 심지가 뭘 하든 어디서든 느껴져서 저는 그리고 아까 저희 지난주인가 만나가지고 사전 미팅 했을 때 세계관이 합쳐지는 거에 대해서 부담스러웠고 피비는 그게 또 보인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땐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빛도는 존재가 죄다. 존재가 되다. 아 애청자라서 어쩔 수 없어요. 아니 늘 저번에도 말했지만 그 사전 미팅할 때 이제 미니님 밤빵님 포함해서 글방 동료 모두 분들이 너무 저를 좋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피비한테 계속 제가 첨언으로 저를 많이 좋아해 주셔 이랬거든요. 맞아. 네, 저는 항상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피비는 이미 흐뭇하게 웃고 계시네요. 내가 무슨 말을 할 줄 알고 저만 죄는 아니겠죠. 모르는 거야. 일단 피비는 제가 작년이랑 올해까지 새로운 사람을 만난 게 글빵 사람 외에는 사실 오늘이 처음이거든요. 오, 네, 그렇군요. 드라마 교육원도 그냥 사적인 대화를 거의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되게 생각을 못했는데 피비를 만나고 나서 낯선 사람에 대한 감각이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피비 저도 보통 관찰자거든요.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네. 근데 피비가 제가 누군가를 관찰하는 걸 좋아해서 한 발 물러나서 이러면서 혼자 판단을 속으로 내리고 있는데 제가 이러고 있으면 피비가 맞은편에서 같이 눈을 찡긋하면서 쳐다보면서 뭔가를 또 생각하면서 웃어요. 그래서 보통은 제가 지지 않는데 피비한테 그날 졌어요. 관찰로 졌어요? 관찰자로서 졌어요. 피비가 대단하더라고요, 내공이. 그러면서, 관찰자를 알아보시는군요. 교수님도 관찰하는 사람입니다. 맨 뒤에서 맨 뒤에서 어떤 말 하나 보자. 그 피비님한테 대적하려는 관찰자분들 꽤 있었어요. 피비님이 재미중자들 관제탑으로 불리던데 그 예전에 나온 깁소님이라는 분도 본인 자칭은 관제탑이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피비님한테 약간 눌렸거든요. 미니님도 그렇게 느끼셨다니 역시 자타공이 관제탑입니다. 너무 적고 쓰라린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너무 유쾌해요. 너무 그래서 유쾌하죠. 나보다 유쾌하면 또 질투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또 사랑스럽다, 햇살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죄인. 어머나. 제가 오늘 사실 밤빵님을 처음 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비는 두 번째 뵙고 저는 처음 뵀었는데 이제 제가 감히 뭔가 판단을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지금까지 뵀을 때 밤빵님은 되게 섬세하신 것 같아요. 사려 깊고 그래서 사람의 이제 감정을 잘 이렇게 읽으시는 것 같고 그래서 또 저희 애청자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목소리를 계속 듣다 보니까 그냥 정이 붙으신 게 아닌가. 너 이거 제가 해명할게요. 제가 재미중독자만 즐겨찾기를 해놨어요. 하트 누르는 거. 그래서 계속 뜨는데 한 번은 좀 바람을 펴볼까 이런 느낌으로 좀 상위권에 랭크된 어떤 걸 들었어요. 근데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약간 여기 너무 길들어진 것도 물론 있겠지만 목소리가 너무 다 좋아서. 근데 이채님 오늘 유난히 좋긴 해요. 제가 왜요? 오늘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좀 다운 가라앉은데 맞아. 약간 마음에 들거든요 지금. 근데 이채님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오늘따라 목소리가 좀 되게 훈남 목소리다라고 스스로 지금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거를 왜 여기서 또 얘기해요? 오늘 목소리 좀 훈남이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딱 집어주셔서 역시 날카로우시다. 날카롭죠 저는. 우리 보이는 라디오 하면 안 돼요. 팅 받아서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예전에 처음 저희가 팟캐스트 시작했을 때 피드백이 이 책이랑 빛도 보기와는 다르게 목소리만 미남 미녀라고. 보기와는 다르게? 누구야 다 절대 아니야. 그게 친구죠. 그리고 저 제보 하나 할 것도 있어요. 제 제발요. 친구 중에도 자꾸 그러니까 잠들 때 저희 팟캐스트를 듣는 친구가 있는데 자꾸 이책님이 시 낭송하는 부분에서 자꾸 잠들어서 기상하면 자꾸 묘하다는 성시경 친구 느낌, 있거든요. 성시경 느낌이군요. 네, 성시경처럼 그 이책님이 낭송하는 걸 듣고 스르르 잠이 들고 일어나서 뭐지? 약간 얘가 날 재워줬나? 약간 자장가. 이 자장가인가? 타이밍에서 잘 자요 한번 듣고 싶다.
저 괴롭힘 당하는 것 같아. 해줘요. 우리 해줘요. 애칭 하나 급하게 정해가지고 누구누구들 잘 자요. 약간 이런 느낌. 역시 드라마 작가님 무섭군요. 진짜 드라마 잠깐 무서워요. 나를 호락호락하게 봤어. 빗동 하나 정해줘요. 뭐라고 해야죠? 잼중이 어때요? 잼중이들. 잼중이. 자 이거 너무 이상하면 제가 편집할 거니까 걱정하지 눈 마세요. 감고 집중. 제발 편집해주세요. 하는 거 봐서요. 잼중이들 잘 자요. 아, 근데 이거 너무 안 돼요, 안 돼요. 아 피비님 해주세요. 근데 이런 거 진짜 저는 아직 수행이 부족하네요. 좀 더 근데 노력하겠습니다. 그 평상시 목소리가 네. 더 혼남이에요. 의식하니까 조금 그렇죠. 아쉽네요. 의식하면 안 돼. 나 피비도 듣고 싶은데. 아니야. PB도 한번 해주세요. 해라. 해줘라. 해봐. 아니요, 전 잼민이처럼 할 거예요. 괜찮아. 잼민이가 취향일 수도 있어요. 누군간 좋아할 수도. 잼중이 막 녹아. 수치심이 없어 이 사람. 빗도도 해주면 안 돼요? 빗도 해야죠 이 하고 정도 싶었어요. 됐으면. 그럴 것 같았어요. 그려 시킨 거예요? 네. 밤빵님 기다리세요. 저 아까 했는데? 아니요, 잘 자요는 지금 저도 지금 수치스러운 무릎 쓰고 오케이, 했잖아요. 저희가 약간 금기였는데 이런 거는 넘기실 분들은 넘기세요. 벌써부터 빗도가 편집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벌써 제가 청취자라면 구독 취소해요. 제가 청취자 대표로 나왔잖아요. 절대 편집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잼중이들 잘 자요? 오, 괜찮은데? 저요? 짜증나. 완벽해. 빛 인정. 감사합니다. 와. 남으셨잖아요. 저 아까 했는데. 알았어요. 안 빼셔서 너무 좋아. 그 시선을 좀 다른 곳으로 네. 너무 집중하고 있어서. 잼중이들 잘 자요. 저희는 왜 서로가 이렇게 서로에게 고통을 줄까요? 왜 그걸 즐기는 거죠? 참 과학적인 거 좋아해 서로를. 뭘 도와줘? 나만인가? 아무튼 또 마무리해 봅시다. 네. 또 애청자분이 나오시니까 이런 색다른 재밌네요. 색다른 것도 해보고 광대가 된 느낌이네요. 그러네요. 듣고 싶었던 거 오늘 다 듣게 되네요. 네. 원 없이. 네, 좋습니다. 근데 진짜 애청자가 나오니까 힘드네요. 애청자 특집 이렇게 청취자 없는 청취자 특집은 전화 연결이라서 괜찮았는데 왠지 알아요? 너무 솔직해. 왜냐면 우리가 그동안 게스트분들 나오면 저희가 약간 항상 우리가 놀리는 느낌이었는데 우리가 오늘 너무 당하고 있어. 우리 머리에 넣으시니까 왜냐면 두 분이 너무 흠뻑 빠져 계셔. 나 너무 흠뻑 빠져가지고 지금 계속 마이크 넘어가가지고 얘기해가지고 이책님이 제재했어요 방금. 제발. 너무 솔직하죠? 네. 이것까지 녹음이에요? 네. 아이고. 네. 그리고 또 저희가 큰 죄가 있죠. 사실 아까 전과는 그냥 사실 이걸 위해서 하는 네, 거죠. 자백을 할 게 있는데 정말 저희 방송을 아주 오랫동안 들어오신 애청자시라면 아실 겁니다. 멸망클럽이라는 저희가 Welcome home, Columbia. Beautiful, beautiful. 오디오 드라마를 이제 한 편 업로드한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아무 반응이 없이 잘 올라가 있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밤빵님께서 들으셨다고. 몇 번 N 회차 들었죠. 심지어 N회차 들으셨다고요. 그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주 따끔한 한마디를 네. 따끔한 한마디. 듣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근데 약간 저한테 좀 따끔한 맛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전 사실 그럴 생각이 없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일단 네. 저희 어머니께서도 방송 쪽 일을 하셨어가지고 아. 이미 멸망클럽 듣고 따끔 한마디 해주셨어요. 너는 할 거면 제대로 해라. 할 거면 이거 근데 쉽게 하는 게 아니라 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 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 이후로 안 하고 있거든요. 제대로 못해가지고. 말씀을 잘 들으셨네요. 방향을 잃었어. 숙연해졌다. 그래서 이제 또 궁금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지 하고 우리가 해도 괜찮을지 계속. 그럼 우선 이제 밤빵님 말씀하시기 전에 각자가 그 방송을 생각했을 때 자신의 피드백, 스스로의 피드백. 피비는 어때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방송에 대해서. 우선 저는 너무나 부족했어요. 어떤 게요? 우선 연기를 잘 못한 것 같아요.
아 연기. 네. 그러니까 제가 그리고 그때 되게 근데 저는 좀 어려웠어요. 그 캐릭터 설명이 전세 사기를 당하고 서울에서 제주도로 그 이제 주인공이 운영하고 있는 게스트하우스로 온 절친의 역할이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세 사기를 당한 그런 슬픔과 약간 그러면서도 약간 까불 생각 없는 그런 캐릭터를 동시에 연기했어야 되는데 저는 또 뭐 밤빵님처럼 연극 그런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밑도님처럼 동화 구연이나 이런 걸 잘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잘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피비가 제일 잘했어요. 아니에요. 피비가 제일 잘했어요. 역시 인정. 네. 제가 말해도 되나요? 사실 멸망클럽이 저희가 가장 돈을 많이 투자한 그거예요. 콘텐츠예요. 왜냐하면 저희 그 주제가도 아마데우스님이라고 그분한테 직접 돈을 드리고 정당한 방법으로 의뢰를 드린 거거든요. 국비를 드렸어요. 심지어 의뢰할 때도 저희가 담고 싶은 내용을 정말 많이 전달을 해드렸어요. 뭐 이것도 너 청춘에 뭐도 들어갔으면 좋겠고 뭐도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시간도 엄청 많이 들였고요. 그리고 제가 그것도 멸망클럽 다시 또 그것도 만들었고 썸네일도 진짜 공을 많이 들인 사실 그건데 그거에 비해서 사실 이제 녹음할 때 힘이 다 빠졌죠. 제가 봤을 때 그 뒷심이 부족했어요. 확실히. 그리고 2, 3부를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점. 그 1부가 너무 제작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또 이걸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다들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그때는 일단 시작은 했는데 길을 잃었어요. 하지만 시작을 했으니까 1화는 녹음하자 이런 마인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사들도 문어체였어요. 그리고 제가 편집도 조금 잘 했어야 되는데 근데 너무 바빠가지고 이 정도까지 피드백 하실 필요 없어요. 너무, 울겠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너무 제대로 못한 것 같아. 아니 잘했어요. 편집이 살렸어요 사실. 제가 스스로한테 되게 객관적이거든요. 엄격하시죠. 엄격하시죠. 객관적인 게 아니라. 네 그래서요. 제가 한 대 때렸어요. 소리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어쨌든 네네. 여기 마무리하겠습니다. 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약간 저희가 힘을 빠진 이유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2부 스토리 라인이 안 나온 건 아니에요. 그 멸망클럽 누가 줄거리 소개를 간단하게 1부만 해주실 분 있나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거 알아요? 저도요. 그게 문제야. 저도요. 그럼 제가 약간 간략하게만 설명해드리면 그 주인공이 되게 되게 훌륭한 마케팅 전문가였다가 회사에 무슨 어떤 그런 거에 휘말려서 네네. 때려치고 제주도에 가서 게스트하우스를 오픈했는데 그 게스트하우스에 별의별 손님들이 오면서 이루어지는 좌충우돌 약간 시트콤 같은 그렇죠. 그런 내용을 저희가 쓰려고 했는데요. 근데 그래서 저희가 스토리 라인도 안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이런 손님이 등장했으면 좋겠어. 뭐 어떤 손님이 이제 메타 정도에 나올 거야 이렇게 다 짜놨어요. 네. 근데 대사를 저희가 3명이 거의 막 정말 며칠에 한 번씩 줌을 켜놓고 한 문장 한 문장을 다 같이 썼어요. 그러니까 보통 나눠서 쓰잖아요. 이해가 안 되시는 표정 아니 봐봐. 피드백 하실 거 머릿속 네네. 정리해 주세요. 네네네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게스트하우스 오픈이다 이런 한 문장도 이 문장이 좋을까? 이 문장이 나은 것 같아. 이렇게 한 문장 한 문장을 하다 보니까 힘이 1화에서 다 빠진 거예요. 그 사실 제가 뭘 벤치마킹 한 거냐면요. 박찬욱 감독이 왜 뭔데? 영화 시나리오 작업할 때 정석영 작가랑 같이 공유 문서 켜놓고 한 컴퓨터에 타자기 2개로 연결해가지고 같이 쓰면서 하신대요. 제가 또 박찬욱 감독 완전 광팬이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걸 벤치마킹 한 건데 완전 그랬군요. 실패했어요. 그랬군요. 네, 어쩐지. 저희 그 1화가 나오는데도 되게 오래 걸렸고 그렇죠. 그래서 2화는 엄두도 못 냈죠. 내 엄두를 못 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밤빵님 일단은 다 너무 이제 제가 그만해라고 외치고 싶을 만큼 자기 까다가 너무 잘 되어 있죠. 아니 자책을 너무 하셔가지고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저는 재밌게 들었거든요. 근데 이 비하인드 썰을 들으니까 뭐가 문제인지는 알겠네요. 어머머 이거 너무 필요했어요. 맞아요. 근데 본인들이 다 말씀을 방금 하시긴 했는데 그 박찬욱 감독님을 벤치마킹해서 뭐 한 문장씩 뭐 온점 쉼표 이런 것까지 다 같이 이렇게 하신 건가요? 네. 그렇게 하면은 사실 어느 정도 한 사람이 이렇게 키를
주시고 그 사람의 감성대로 어떻게 좀 스타일대로 따라가야 저는 하나의 뭔가가 다 담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비슷한데 조금 다른 게 시트콤 네네. 옛날에 그러니까 거침없이 하이킥 이전에 옛날 시트콤들은 그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월요일 작가, 화요일 작가, 수요일 작가가 있대요. 그래서 월요일 작가가 라라라라라 이렇게 쓰면 사실 모든 이야기가 이어지는 건 아니니까 시트콤이. 근데 저는 이거 시트콤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맞아요. 그리고 각각의 감성이 너무 있어. 예를 들어서 사과 썩어가는 거에 대해서 엄청 이렇게 막 마음에 탁 꽂힐 만큼의 어떤 감성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이책님이 네. 이런 분이 멸망클럽에 대해 쓰면 얼마나 또 사람의 심금을 울릴까. 그리고 비또님의 그 특유의 말빨과 센스 엄청 딥하게 빠져들지 않으면서도 가볍게 되게 탁 사람의 뭔가를 건드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피비는 말을 너무 잘해요. 웃기게. 그래서 맞아요. 이런 것들을 한 사람이 키를 잡고 써야 될 것 같아요. 2화, 2책, 3화, 빗도, 4화, 피비 이렇게. 그럼 그 약간 와. 시트콤마다 어떤 작가가 썼는지에 대해서 조금 느낌이 다르지만 그래도 같은 결인.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은 어떤 분위기일 것이다라는 합의를 하고 시작을 하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 제가 존경하는 드라마 작가님 중에 그 박혜영 작가님이 계세요. 네. 그게 또 오해영 쓰시고 나의 아저씨 쓰신 분인데 옛날에 썼던 청담동 사라용가 하는 시트콤이 있는데 그건가? 올드미스 다이어리도 쓰셨다. 근데 올드미스 다이어리 할 때는 뭐 그냥 메인 작가 이런 느낌보다는 수요일 작가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 명씩 줄기를 잡고 이야기를 해보시면 너무 불필요한데 에너지를 쏟은 느낌. 맞아. 역시. 네, 되게 명쾌하게 바로 해결해 주셨어요. 아니 그리고 그 영국 드라마 셜록도 작가가 두 분 계셔가지고 에피소드마다 다르게 하셔가지고 막 팬들이 알아맞추더라고요. 이거 어떤 작가가 쓴 거 맡아서 한 거. 아, 그랬어요? 우리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협의만 하고 맞아. 키를 한 명씩 돌아가면서 잡았어야 되는. 아, 박찬욱 감독 오마주 하려다가 1화만 내고 끝났어요. 근데 얘기 들으니까 저는 막 쓰고 싶은데요. 이거를. 좋아. 저 2화 기다리고 있어요. 어떡해. 너무 오래 기다리겠어. 근데 저 지금 약간 아이디어 하나 났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 한 10화 기획했었잖아요. 맞아. 한 화는 밤빵님이 써주시는 것도 나 지금 너무 감동일 것 같아. 의뢰를 해요. 정당하게. 네. 정당하게 의뢰하지 마시고 저 그냥 할게요. 너무 재밌을 것 같고. 드라마 심지어 진짜 작가 지망생이 우린 진짜 일개 나부랭이고 밤빵님이 쓰시면 또 얼마나 또 기깔나겠어요. 아니 그러면 이제 문제가 또 다음 단계 연기. 피드백 주세요. 그게 사실 저는 크다 생각해요. 연기는 사실 근데 뭐 전공을 하시거나 현장에 계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굳이 피드백을 해야 되나 싶은데 약간 비또님은 살짝 힘이 들어가 있달까? 약간 낭독하는 어투로 하는 게 살짝 있어서 조금 아쉬웠고요. 왜냐면 일상어 할 때 엄청 매력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잔뜩 긴장되어 있었죠. 잔뜩 긴장된 게 몰라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일상에서 매주 만났으니까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느꼈어요. 하면서. 이미 알고 계신 자책을 많이 해왔어요. 얘기를 여기서 안 했을 뿐. 사실 용서받고 싶어서. 회개의 장소야 지금. 제가 진짜 웃긴 거 말씀드릴까요? 제가 지금 그 멸망클럽 1화 에피소드로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우선 첫 번째 댓글은 그 키역만 엄청 많이 달린 그 토들러님이 키역만 엄청 많이 징징이님. 네, 징징이님이 쓰신 댓글 하나 있고요. 근데 그거 답글로 또 그만큼 재밌으셨다는 뜻이겠지라고 누가 또 무마했네요. 패널 중에 한 명이. 네. 그리고 그 이후는 다 패널이에요. 댓글이 꽤 많길래 뭐지? 많이 들었나 했는데 다 저희가 썼네요. 아픈 손가락이에요. 아픈 손가락이에요. 근데 자신감 가지셔도 돼요. 저는 피식피식하면서 재밌게 들었거든요. 다행이다. 이렇게까지 자책을 하셨다고 하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그럼 약간 아까 전에 저희 쓰는 방식에 대해서도 조언을 주셨잖아요. 뭐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물론 저희가 진짜 전문가처럼 못하겠지만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연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 멸망클럽이라는 코너를 좀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시 방법을 혹시 제안해 주실 수 있는지 아니면 진짜 다른 사람 섭외해라. 그것도 될 수도 있는 거고 너네 하지 말아라 이렇게. 여러분 재밌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방송? 맞아요. 그렇긴 하죠. 여러분들이 재밌어야 되니까 일단은 뭐 멤버 영입은 추후에 생각을 해보시고 연기 처음에 저 시작할 때
제 아까 자의식이 가득하다고 이창님께 말씀드렸잖아요. 그랬죠. 그 1부에서. 네네. 근데 그 자의식이 모든 배우들이 갖고 있는 그 시작이거든요. 음. 나를 이제 깨는 것, 내가 갖고 음. 있는 내가 나라는 사실을 깨고 연기에 완전 몰두하는. 제가 뭐라고 이런 말을 하나 싶긴 한데 그래서 아유. 처음에 이제 극단에 있을 때 제 연기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자의식을 깨는 걸로 연극 게임 같은 걸 했어요. 그냥 지금 하나 기억나는 건 A랑 B가 있고 너 괜찮아? 난 괜찮아. 이런 대사를 주고받는데 이게 뭐야 싶지만 하다 보면 너 괜찮아가 진심으로 묻게 되기도 하고 약간 다양한 쪽으로 야 너 괜찮아? 야 너 괜찮냐고 이러면서 화를 낼 수도 있고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너 괜찮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뭔가 그 정해진 대사 속에서 나의 진심이 어느 정도 오가고 난 다음에 바로 대사로 들어가면 훨씬 자연스럽다고 더라고요. 내가 진짜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가능하시다면 그냥 서로 그냥 장난기 좀 빼고 진지하게 대사 같은 걸 하나 구해서 왜냐면은 뭐 단편 영화 그 오디션 대본 이런 거 있으면 한 장짜리 뭐 나오거든요. 그런 거를 좀 주고 받으면서 웃고 떠들고 꼭 굳이 진지해질 필요는 없고 그렇게 하다가 이 대본으로 넘어가면 좀 내가 편해져서 그런지 자의식이 깨지더라고요. 진짜 이런 클래스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 너무 진짜 전문적이어서 너무 도움돼요. 아까 말씀하신 거 혹시 전지적 3기한 시점에 제가 방금 찾아봤는데 김재화 배우님이 잠의 새병에서 나오셔가지고 얘기하다 곧바로 연기 들어가시고 그거 맞아요. 그런 느낌? 근데 뭐 그렇게까지 엄청 하면은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웃기려고 재밌으려고 하잖아요. 진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냥 경험해보고 싶은 그거예요. 몰입해가지고 맨 처음에 좀 장난으로 좀 어색하겠지만 몰입이 될 것 같아요. 오 돼요. 진짜 눈물도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사실 약간 상상하면서 눈물 흘렸어요. 글썽했어요. 너 괜찮아 이걸 때문에. 너 괜찮아? 이러면서 어떡해? 해보고 싶다. 하세요. 저 언제든 초청해 주시면. 진짜. 그럼요. 저희가 이제 올해 목표가 녹음하는 것도 있지만 되게 오프라인 행사를 조금 많이 기획을 해보자라는 취지의 그런 것들이 많이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로 뭔가 초청을 해가지고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연극 게임. 네, 그런 거 재미중독자 이제 패밀리들 중에서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 모집해가지고 재밌겠네요. 너무 좋다.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게 사실 그 게스트하우스 이야기도 저희가 게스트하우스 같은 걸 하고 싶었었잖아요. 그게 저희 최종 목표죠. 네, 재미중독자에서 게스트하우스 같은 걸 하거나 아니면 저희들만의 아지트를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 특이하고 다채로운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어 했었기 때문에 그런 스토리가 나온 거여가지고 다 연결이 되네요. 그리고 작품에 대해서 하나 피드백을 하자면 시의성을 담고 있네요. 약간 전세 사기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마냥 가볍고 웃기지만은 않다. 맞아. 아까 혼자 추는 왈츠도 로맨스 같지만 그 안을 까보면 MZ세대의 어떤 슬픔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중요해. 그런 느낌으로 멸망클럽도 이 전세 사기에 대한 리얼리티가 있네요. 그러게요. 1화는 좀 많이 부족하고 미흡했지만 어떤 씨앗을 뿌려놨으니까 저희가 또 잘 가꾸면은 근데 확실히 이렇게 않을까요? 드라마를 직접 쓰시는 분이 얘기를 해주시니까 정말 너무 도움이 많이 되네요. 너무 명쾌하게 되고 저 솔직히 말하면 아예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약간 그리고 저 솔직히 내릴까도 생각 많이 했어요. 네, 그랬는데 솔직히 말씀 듣고 너무 다시 좀 여유 생기면 시즌 4부터는 좀 한번 해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진짜 웃기지만 우습지 않은 멸망클럽 시리즈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또 용기가 생기네요. 애청자 밤빵님 덕분에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진짜. 진짜요? 네. 저 진심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좀 그게 부끄럽다고도 했는데 빅도랑 피비가 좀 아쉽다고 했는데 저는 가끔 떠올라요. 약간 그때 밤에 각자 이제 줌 켜놓고서 맞아. 한 줄씩. 집에서 우리 정경련회관에서도 그렇게 뭐 했잖아요. 우리 거의 여기서. 작가였어요. 거의. 작가예요. 그래서 시간을 엄청 쏟아서 그 시간에 그 대본 쓰는 거에 몰입했던 시간들 그리고 여기 와가지고 긴장하면서 연기했던 시간들 그런 게 추억인 것 같아서. 그럼요. 어떻게 맞아. 보면 재미중독자의 그 처음 시작했던 목표와 가장 맞닿은 프로젝트 아니에요? 그쵸. 맞죠. 하고 싶은 거나. 맞아.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또 힘을 얻어가네. 너무 힘 얻어가네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책 냄새 킁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책님, 너 왜 신경 쓰여? 라는 주제로 가져오신 시집은 어떤 시집인가요? 제가 오늘 가져온 시집은 유계영 시인의 이런 얘기는 좀 어지러운가입니다. 뭔가 시집 제목부터 되게 그쵸. 어울리네요. 그쵸. 네. 오늘 주제가 너 왜 신경 쓰여? 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의 시집을 좀 찾아봤어요. 이 문장의 느낌과 비슷한. 엄청 이번에 시집 고르시는데 고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시집을 고르는데도 고심했는데 시집 안에서 시를 고르는 것도 좀 시간이 걸렸어요. 네.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또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도 작가 소개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유계영, 시인. 2010년 현대문학에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2015년 첫 시집 온갖 것들의 낫. 이후 시집 이제는 순수를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는 좀 어지러운가? 지금부터는 나의 입장까지 4권의 시집을 펴냈다. 그 외에도 에세이, 꼭대기의 수줍음을 냈고 나 걔 있음에 감사하오, 영원과 하루 등 다수의 앤솔로지 시집에 참여했다. 출판사 아침달에서 시 큐레이터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런 양력을 갖고 계신 시인입니다. 이 양력을 보면은 유계영 시인의 시집의 제목들이 다 문장 형태고 좀 제목만 들어도 은은한 그런 유머가 좀 들어가 있는 시인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미리 읽은 유계영 시인님의 시는 좀 제 느낌은 눈치 보지 않는 시, 그리고 맑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미소 짓고 있는 그런 시. 맑은 눈에 광인 느낌. 네, 약간 은은한 광기가 음, 있는 그런 시들이거든요. 음. 그래서 유계영 시인님의 시는 약간 흔한 시의 정서, 예를 들어 좀 감성적이고 서정적이고 그런 시의 정서를 생각하고 유계영 시인님의 시를 읽기 시작하면은 좀 당황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유계영 시인님은 정말 자유분방하게 시어를 쓰시고 그리고 이미지의 그런 넘나듦도 되게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시를 쓰는데 거리낌이 없으시고 항상 당당하게 시를 쓰시는 분이어서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의 소재나 이미지는 가볍지만 다 모아서 보면은 뭔가 또 편하게 읽어나가기는 쉽지 않은 그런 시. 하지만 시를 읽다 보면 뜬금없는 이미지와 표현 같은 거에 소소하게 웃음이 나오는 그런 순간을 겪을 수 있는 시집을 쓰시는 시인이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유계영 시인의 시집 이런 얘기는 좀 어지러운가에서 제가 골라온 시는 맨드라미라는 시입니다. 네, 시인님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들의 유머가 좀 있는데 이 시인은 좀 많이 절제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제가 이 시집을 좋아해서 어제도 좀 들춰보다가 이 맨드라미라는 시가 그래도 신경 쓰인다는 주제랑 가장 연결되는 것 같아서 이 시를 갖고 오게 됐습니다. 그럼 낭독해 보겠습니다. 네, 낭독 공기 반 소리 반으로 단방님 주신 조언대로 해주세요. 네, 오늘 좀 신경 써볼게요. 네. 맨드라미 유계영. 무슨 냄새가 날까요? 당신의 입속에서. 바람이 옷 속을 파고들었어요. 불룩한 가슴. 꼬리를 흔들며 킁킁거렸어요. 냄새나지 않는 인간이 되고 싶었거든요. 향기를 외면하고 싶었고요. 내가 지워질 때까지 닦았어요. 몸의 경계가 허물어질 때까지. 그러다가 거울 속에서 이상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흰 치아를 딱딱 부딪히며 비춰보고 있었어요. 붉은 거품을 뱉었어요. 믿을 수 없었어요. 주름을 내내 펼치고 다녔다는 것. 킁킁거리는 혀가 꽂혀 있다는 것. 심장이 불다.
뜯어졌다. 뜯어진 심장을 얼굴에 지녀왔다는 것. 양치컵의 테두리에 흰 거품이 말라가고 있어요. 얼음에 입술을 대어 보았을 때 영영 떨어지지 않으리라곤 생각 못했어요. 그림자가 포개질 때 큰 귀가 축 늘어진 땡큐라는 이름의 옆집 개처럼 울음이 컹컹 터지리라곤 입술이 뜯긴 채로 계속 살아있게 될 것이라곤.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좀 시가 어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왜냐하면 제목이 맨드라미 네네네. 꽃이잖아요. 네. 근데 시가 굉장히 핏빛 가득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뭔가 맨드라미 컬러랑 좀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네. 약간 제목은 되게 아름다운데 그 내용은 엄청 약간 잔인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나이브한 느낌? 그렇죠. 네. 좀 감각 위주의 시죠. 감각 위주의 시고 음. 저는 보통 시를 읽으면서 화자가 누굴지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화자가 상상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되게 정확하신 게 유기영 씨님 시를 읽으면 저도 화자가 잘 상상이 안 가요. 되게 자유롭게 그러니까 본인을 막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시고 본인의 드는 생각이나 감정에 더 집중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미지가 되게 산발적으로 되는 느낌이 있죠. 네. 네, 피비님 어떠셨어요? 저도 어려웠어요. 아이고. 그 약간 장면은 뭔지 떠올려졌는데 예를 들면 뭐 냄새를 맡고 있는 장면이라든지 양치를 하다가 거울 앞에서 내 모습을 보고 있는 장면이라든지 뭐 그 입술에 이 얼음 붙었다가 떨어지는 걸 약간 관찰하는 그런 장면이라든지 이런 장면들은 이렇게 떠올려지는데 정확히 전체적으로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 걸까? 그리고 왜 제목이 맨드라미인 걸까가 되게 궁금했어요. 맞아요. 그것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밤빵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이게 되게 처음에 어려웠는데 네, 아까 그래서 만나자마자 제가 이채님 통설명하기도 전에 이게 무슨 시냐 거의 따져묻듯이 물어서 이채님의 어떤 고유한 해석을 듣고 아 이거를 내가 뭔가를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렇게 좀 끼워 맞추듯이 생각을 하면 안 되겠구나. 감정선에 좀 더 딥하게 풀어내는 편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작가님이. 그래서 아까 이게 제가 그렇다라고 정리한 건 아닌데 오늘 계속 나누던 대화 흐름 속에서 그게 좀 저한테 남아 있어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아까 읽을 때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아까 있는 것과 잊혀지는 것에 대해서 저희 한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내가 너무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떠난다? 근데 그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잘 보이고 싶잖아요. 네, 지금의 내가 생각하는 나의 어떤 구질구질한 모습을 지우고 향기만 뽐내고 싶은. 근데 그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만큼의 마음이 아니고 그래서 떠나가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그리는 시라고 생각을 하면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무슨 냄새가 날까요? 당신의 입속에서는 이제 상대에 대한 궁금증이고 그러면서 이제 냄새 나지 않는 인간이 되고 싶었어요. 향기를 외면하고 싶었고요. 약간 내가 지워질 때까지 닦았어요는 뭔가 나를 이렇게 지워가면서까지 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은 어떤 애틋한 마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나니까 이 첫 문단의 마지막 문장이 되게 좋았는데 내가 지워질 때까지 닦았어요. 몸의 경계가 허물어질 때까지. 이게 저도 언젠가는 나를 없애면서까지 사랑받고 싶었던 대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엄청 이입해서 읽었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문단도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든 막 잘 보이고 싶은데 눈길을 주지 않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은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나의 어떤 슬픈 마음. 그래서 주름을 내내 펼치고 다녔다는 것. 이게 아까 이책님이 설명해 주시기로는 맨드라미가 주름이 많게 이렇게 모아진 꽃이래요. 근데 펼쳐진다는 건 맨드라미 입장에서는 이질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의 주름을 펼치고
있음에도 알아보지 못한, 발견되지 못한 것에 대한 슬픔. 그래서 혀가 꽂혀 있다는 것, 심장이 붉다, 뜯어졌다, 뜯어진 심장을 얼굴에 지녀왔다는 것, 이게 막 좋아하는 사람 앞에 서면 엄청 고장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앞에서 막 이렇게 말을 뭔지 늘리고 막 심장이 붉어졌다가 호흡이 떴다가 무너졌다가 하는 그런 모습들을 상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치컵의 테두리가 흰 거품이 말라가고 있어요. 이게 그 흔적이 나의 흔적이 남아 있는데 시간이 흐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시간이 흐르는 느낌.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떠난 거죠. 그래서 음. 얼음에 입술을 대보았을 때 영영 떨어지지 않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이 사람과 나의 영혼을 생각을 했는데 얼음처럼 이렇게 뭔가 탁착 붙은 마음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또 슬펐어요. 마지막에 울음이 컹컹 터지리라곤, 입술이 뜯긴 채로 계속 살아있게 될 것이라곤. 이게 입술이 뜯긴 채도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손톱 밑에 박힌 거스러미처럼 입술이 뜯긴 어떤 건조한 얼굴을 그 멍한 눈빛을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 밤빵님은 제가 밤빵님의 글을 몇 개를 읽어보기도 했지만 그 상황 설명과 감정의 그 디테일이 엄청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피드백 같은 거 해주실 때도 그런 거 캐치를 또 잘하세요. 잘 쓰시니까. 너무 좋네요. 맞아요. 너무 섬세하신 어. 그런 것들 다 말씀해 주셔서 제가 무슨 말을 해야 그리고 완전 모든 이 상황이 다 이해가 됐고 또 제가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이제 밤빵님의 이런 해석을 듣고 다시 이 시를 읽었을 때 적어도 이 화자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열정적으로 사랑을 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또 그 사이에 꽃말을 찾아봤는데 맨드라미의 꽃말이 시들지 않는 사랑이에요. 소름. 열정과 시들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걸 좀 의도하신 걸 수도 있겠다는 또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어쩌면은 맨드라미의 그 꽃말을 알고서 맨드라미로 뭔가 시를 써볼까 해서 이렇게 나온 걸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너무 과몰입을 한 것 같아서. 아니요. 제가 그 고등학교에서 처음으로 국어 그리고 시가 재밌는 거구나를 깨닫게 해준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하나의 시를 갖고 방금 밤빵님처럼 이렇게 상황을 맞아, 설명을 잘 해주신 분이 있었어요. 네, 몰입하게끔 그러니까 제가 거의 주인공이 된 것 마냥 그 상황을 다 설정을 해주시고 그 감정에 흠뻑 빠질 수 있게 해주시는 경험을 처음으로 하고 아 시가 되게 재밌는 거구나 국어가 되게 재밌는 거구나라고 처음 느꼈는데 되게 그 경험과 되게 지금 비슷했어요. 참. 저도 그랬고 아까 전에 그 연기를 좀 잘하기 위해서는 뭔가 그 몰입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약간 감정에 흠뻑 젖는 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고 잘 하시는 분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글도 잘 쓰시고 아까 정말. 이런 기분이셨나요? 당신 이거 감정에 잘 빠지는 죄. 개인이다. 너무 배우고 싶고 그런 생각 너무 들어요. 이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재능이에요. 사실 약간 어려웠는데 그 만나기 전에 비또님이 평소에 시를 좀 빨리빨리 이렇게 픽하시는 편인데 이책님이? 이번에는 이책님이 근데 이번에 조금 시간이 걸렸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책님의 이 픽한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든 이해하고 싶다. 약간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아요. 근데 네. 너무 좋은 그 약간 감동적인 그런 평을 해주셔가지고 해석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약간 감성에 젖게 되네요. 네. 우선 일단 이 시를 제가 골라온 이유는요. 우선 오늘 주제가 너 뭐였죠? 너 왜 신경 쓰여? 너 왜 신경 쓰여잖아요. 그래서 과연 제게 가장 오랫동안 신경 쓰였던 사람은 누구였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게 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내가 나를 가장 오래 봐왔고 언제나 내가 나를 가장 신경 쓰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시는 제가 이제 밤빵님이 되게 너무 좋은 해석을 해주셨지만 제가 뭔가 읽었을 때는 어느 날 나의 정체를 알게 된 사람의 일기같이 저는 읽었어요.
왜냐면 항상 냄새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사람 혹은 내가 지워질 때까지 닦았던 사람이 어느 날 거울 속에서 나의 정체를 안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연에서 그런 뜯어진 심장을 얼굴에 지녀온 맨드라미를 발견하는 그런 이미지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 뭔가 튤립 같은 매끄러운 꽃이 아니고 주름이 가득한 그런 맨드라미구나 내 모습이. 그거를 아마 본인이 알고는 있었지만 그거를 숨기고 살아오지 않았을까? 거부하고 살아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주목한 문장은 그 이연에 있는 주름을 내내 펼치고 다녔다는 것. 그래서 화자는 나에게 맞지 않는 표정으로 항상 살아왔던 거. 근데 이제 그 이유는 당신 때문이겠죠. 1년처럼. 그리고 그걸 어느 날 발견한 이 극적인 순간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울음이 터져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들었고, 근데 저는 이 문장을 읽고 위로받는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입술이 뜯긴 채로 계속 살아있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화자를 보면서 오히려 되게 씩씩하게 살아갈 약간의 힘을 받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자신이 스스로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 품고 살다가도 어느 순간은 그거를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 네, 지금까지도 못 받아들이는 것이 분명 있겠지만 그 받아들이는 경험이 누구에게나 하나씩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제가 예전에는 책밖에 못 읽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만 좋아하는 사람, 다른 거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고 시랑 책만 좀 거기만 빠져서 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좀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재미중독자를 하고 매 방송 시를 제가 소개하는 역할이 되니까 제가 시를 좋아하고 시만 좋아하는 사람인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역할을 맡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걸 인정하니까 다른 나의 어떤 장점들도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제가 제 중심이 시라는 걸 받아들이니까 다른 것들이 보이고, 그래서 오히려 제가 지금은 시를 가장 좋아하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선 되게 울면서 끝나긴 하지만 잘 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자기 객관화가 됐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 사람이 사랑에 빠졌었던 어떤 상황이었든 남을 위해서 자신의 주름을 이렇게 펼치고 다니다가 나는 주름을 펼치면서 다녔던 거구나 라는 걸 깨닫고 나서 이후의 삶은 좀 이전과 다르지 않을까. 해석이 다르면 되게 재밌다. 좋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시를 고르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질문은 이 맨드라미 시처럼 여러분은 자신 스스로의 어떤 부분이 계속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것을 받아들일 경험이 있으신지요? 네, 저 같은 경우 이제 아까 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빗도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오. 내적인 거, 외적인 거. 네네. 외적인 걸 먼저 말씀드리자면 일단 그냥 뭐 외적인 거는 제가 한 번도 살면서 마른 적이 없었는데 네. 근데 이제 저는 그게 늘 좀 그랬어요. 나는 되게 그냥 모든 무릇 여학생들이 생각할 만한 그런 컴플렉스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냥 이렇게 태어난 것 같고 그냥 오히려 튼튼한 몸과 다부진 몸을 가지고 저는 운동을 되게 잘하는 체력이 좋구나. 그리고 이거를 잘 내 삶에서 녹여서 쓰고 있구나. 뭐 다양한 여성들에겐 다양한 몸이 있고 나도 그냥 그중 하나구나를 좀 인정을 하면서, 그리고 또 내가 어떤 모습을 하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은 내 외형적인 모습만 가지고 나를 사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구나라는 걸로 한번, 이건 사실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이가 들면서 가지게 됐던 그런 자기 객관화 플러스 인정하게 된 부분이었고요. 근데 그건 아마 많은 특히 우리나라 요즘
우리나라 사회에서 여자분들이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런 고민을 하던 사람이었고 나이가 들고 이것저것 많이 콘텐츠들을 접하고 요즘엔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고 밝히고 하는 사회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이 바뀌었던 것 같고 또 이제 내적인 것은 저는 나는 사실 게으른 사람이고 되게 미루는 것도 좋아하고 본성은 그렇게 막 빠릿빠릿 잘 챙기거나 하는 스타일이 아니구나를 인정을 하니까 좀 편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제 삶이 되게 빡빡하잖아요. 근데 그게 못 이뤘을 때 엄청난 큰 죄책감이 심했고 약간 저희 가족한테는 제가 너무 쓰레기같이 살았다는 말 진짜 많이 하거든요. 하루가 망가져도. 근데 약간 인정을 했어요. 그냥 원래 나는 게으르다는 거를 조금 인정을 하고 또 그 강박도 있었어요. 글방에서 저희가 글을 제출을 하는데 제가 맨날 마감을 늦거든요. 글방 지기님께서 게을러서 그렇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 저는 그게 되게 도움이 됐어요. 나 게으르구나. 인정하게 인정했어. 나 되는. 게을러. 그래서 안 늦는 게 내가 잘하는 거구나. 약간 그런 걸 인정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두 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변화의 순간입니다. 인정을 했던. 되게 구체적이고 딱 와닿는 것 같아요. 그 게으르다는 거 인정하는 거 진짜 어렵거든요. 맞아. 왜냐면 제가 본인 스스로가 게으르지 않고 멋있는 사람을 원하니까. 네, 그럼 피비님은 어떤 경험 있으세요? 저도 한 2개를 말해보고 싶은데요. 오. 첫 번째는 제가 꽤나 안 그래 보이지만 생각이 좀 많은 편인데, 그러니까 생각이 되게 다양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걱정 이런 생각이 아니라도 되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생각을 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가끔 그게 좀 약간 왜 나는 그런 사람일까? 약간 너무 좀 편안하지 못하다라고 느꼈는데 그런 과정이. 근데 제가 절에 다니잖아요. 근데 스님이 저를 이렇게 빤히 보시더니 피비는 참 생각이 많아. 절에 들어오면 참 좋을 것 같아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걸 듣자마자 우선 빵 터졌고요. 그리고 생각이 많은 게 좋은 걸 수도 있겠다를 처음으로 약간 되게 깊이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되게 그러니까 뭐 스님이 말한 어떤 수행의 측면에서 되게 좋다는 거로 의미를 하셨을 것 같은데 내 어떤 그런 생각의 많음이 되게 특별하게 작용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되게 인정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밤빵님이 나오셔서 그리고 제 최근에 가장 신기한 경험이었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저희 사전 모임을 했을 때 의도치 네. 않게 글방 사람들이 이제 추가가 돼서 새벽까지 놀았잖아요. 그때 그 밤빵님 오시고 썸머님이랑 후후님이라는 다른 분도 오셨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청춘 같다라고 느꼈어요. 근데 제가 평소에 되게 습관처럼 그쵸. 이건 청춘이야 해야 돼라고 하거나 지금 너무 청춘 같다 이렇게 청춘을 되게 예찬하는 편이거든요. 맞아, 청춘 맞아요. 예찬이잖아요. 청춘 약간 집착이라고 주변에서 그러는데 근데 그날 되게 청춘 같다고 느끼면서 동시에 나는 생각보다 청춘이지 않구나를 동시에 느꼈어요. 왜냐면요. 우선 네. 그러니까 후후님의 그 뭐 예를 들면 이집트 다합에 가셨던 이야기나 뭐 치앙마이에서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 삶은 되게 훔치고 싶을 정도로 청춘이구나라고 느끼면서 동시에 나는 되게 생각보다 청춘이지 않고 생각보다 되게 냉철한 사람이구나. 감성적이기보다 냉철한 사람이구나라고 느낀 게 글방 사람들이 제가 느끼기엔 되게 감성적이에요. 그게 보였어요. 근데 나는 저만큼 감성적이지는 않는 사람이었구나를 느끼면서 나는 어쩌면 청춘을 못 즐길 수도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처음에 들다가요. 중간 저희가 새벽까지 놀고 후우님 그 옥상에 가가지고 막 경치 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경치를 이렇게 보다가 그러지 않아도 되겠구나라고 갑자기 딱 머릿속에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이 순간 충분하다라고 딱 느낌을 받았어요. 너무 좋다. 그래서 아마 근데 그래도 뭐 계속 청춘 집착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이렇게 다채로운 사람과 만나는 게 충분히 청춘이고 그 사람들 곁에 있고 같이 이렇게 순간순간 매일매일이 아니더라도 즐길 수 있으면 충분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항상 20대는 청춘같이 보내야 된다는 그 집착에서 좀 벗어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혹시 그 감성적이다라는 건 어떤 느낌일까요? 그날 참석 못해서 아까부터 계속 물어봐요. 아, 아니, 냉철한 것과 감성적인 거에 참 차이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잘 표현은 못하겠는데 글방 사람들이 서로 되게 감정을 잘 공유를 하고 되게 뭐라 해야 되지? 감정의 끝까지를 다 가본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나는 그 정도는 아니구나. 그러면 나는 되게 청춘 갖기 힘들겠구나. 왜냐면 나는 제가 꽤나 현실적이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감정의 절제를 평소에 하는 사람이었구나를 느끼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들다가 그렇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죠. 근데 왜 이창님 그 들을 때 하셨어요? 저는 항상 피비님의 그 청춘론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아. 피비님 생각하는 청춘이란 뭘까? 근데 오늘 약간 힌트를 얻었던 것 같아요. 오. 약간 피비님이 항상 청춘 했을 때 그 청춘은 감정에 솔직한 것? 그래서 투명 클럽이잖아요. 맞아요. 그걸 중요해요. 또 투명학 개론이랑 또 이어지는 그래서 감정에 솔직한 그 순간을 청춘이라고도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가끔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렇게 생각하고서 그 스토리를 들으니까 피비님의 어떤 감정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그 글방 동료들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나는 생각보다 그렇게 청춘 같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그 사람들은 내 인생에서 만난 가장 청춘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아니 근데 뭐 안 좋은 의미에서 그런 게 아니라 약간 나는 좀 더 노력해야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약간 지금 충분히 청춘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어떤 느낌이냐면 마을 농구장에서 농구하다가 마이클 조던을 보고 나는 농구를 못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아요. 저 얘기하고 싶은 거 있어요. 네. 듣다가 드는 생각이 약간 이 사람들이 엄청 감성적이다라고 표현을 했던 게 저는 뭔지 너무 알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저도 엄청 현실에 치여 살다가 글방에 처음 와서 맨날 잠들면서 피드백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무슨 유토피아에 떨어진 사람들처럼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PB가 뭘 느꼈고 어떤 마음인지 너무 알겠는데 일단 두 가지 말하고 싶은 건 다 상대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재미 중독자 처음에는 빗도로 시작을 했지만 팬이 돼서 관심이 많아져서 이것저것 물어봤단 말이에요. 어떻게 아는 관계들이냐? 어떻게 시작을 했냐? 근데 이제 빗도가 말씀해주신 게 지금 같이 하시는 말해도 되나요? 네, 고등학교 친구들이고 그리고 소개해서 이렇게 게스트로 오시는 분들도 같이 아는 친구이거나 한 달이 건너서 알거나. 근데 저는 생각해보면 고등학교 때 제 고향이 울산이거든요. 그리고 서울 상경하면서 고향 친구랑 연락이 다 끊겼어요. 자연스럽게 저의 성향 탓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미 그 고등학교 때 관계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2주에 한 번씩 뭔가 우리 재밌는 뭔가를 해보자 이러면서 시도하면서 이런 모임을 하면서 계속 매주 깔깔 웃고 그리고 각자 웃기만 하고 소모적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시를 좋아하는 걸 아셨고 그림책을 좋아하는 걸 아셔서 이걸 소개하는 자리를 만든다는 게 전 너무 대단하고 찬란한 우정 청춘 그 자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청춘이라는 게 뭔가 반짝하고 무슨 바다에 반짝이는 윤술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저는 이들의 청춘은 약간 낮에만 반짝이는 그 윤술보다는 밤에도 아무도 보지 않아도 반짝이는 윤술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 셋의 어떤 청춘이. 그래서 전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엄청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맨날 까불이한테 이름 말해도 되나? 네. 까불이 제가 다니는 글방이 까불이 글방인데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네. 아무튼 거기 글방에 처음 왔을 때 맨날 빗도나 뭐 사람들한테 했던 말이 여기 사람들 다 이상하다. 너무 뭔가 간지럽고 모르겠다 막 계속 그랬어요. 그리고 그 새벽 3시까지 떠들면서도 아까 이책님이 물어봤을 때 무슨 얘기했냐. 근데 정의할 수 없거든요. 막 계속 물어보고 그래서 약간 제가 항상 그거 제동을 거는 역할이었어요. 집에 가자. 맞아. 끝이 안 나. 맞아.
그래서 처음에는 나는 왜 이들 같지 않을까라는 나의 열등감이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인정을 했죠. 이들과 있으면은 그때 막 우리 낭만 채우기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옥상에서. 그런 순간을 저는 인정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마냥 부러워만 하던 시기를 거쳐서 정리가 안 되는데 안 하셔도 돼요. 항상 상대적인 거니까. 상대적인 어. 것이고 그리고 계속 질문해요. 그분들은 아까 말했던 오늘 기분 좋아요? 왜 좋아요? 뭐 했어요? 라는 거를 되게 무뎌질 법한 일상의 질문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맞아, 너무 좋아.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관계인 것 같아서 근데 저는 뭐라 해야 되지? 약간 뭐 슬픔을 느꼈다는 거는 아니고 그냥 약간 차이점 발견 그리고 원인 분석 그리고 뭐지? 이런 거였는데 그리고 제가 갑자기 또 생각난 게 그래서 제가 밤빵님이 웃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밤빵님이 방금 표현하신 것처럼 유토피아를 관찰하는 밤빵님을 제가 보고 웃겨했던 거예요. 1년째 관찰하고 있거든요. 저는. 완전 스며들어 있다기보다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밤빵님이 되게 재밌고 그랬던 거고 아무튼 정리를 하자면 최근에 되게 특이한 경험을 했는데 그거에서 되게 나는 이런 사람이네를 깨닫는 시간이었다 그거였고요. 근데 진짜 약간 저도 길방에 들어서 처음 느끼는 감정과 처음 느끼는 경험이고 그거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저도 그 사람들과 있으면 그러니까 같이 바다도 가기도 했고 또 뭐 페스티벌도 되게 자주 다니고 하는데 제가 그 사전 미팅할 때 얘기 나왔었던 거기도 한데 제 극찬 중에 하나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거든요. 저는 그 사람들이랑 놀면 지금 죽어도 여한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흠뻑 빠지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순간을 온전히 흠뻑 즐겨요. 아까 밤빵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그분들은 일상에서 놓칠 법한 것들을 다 질문을 해주시거든요. 항상 큐리어시티가 가득하세요. 오늘 뭐 했어요? 헉, 왜 좋아요? 근데 그건 어땠어요? 하는데 그러니까 그 순간이 너무 특별해지고 그 순간에 몰입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한이 없어. 오늘이 너무 충분해서. 약간 그런 느낌이 들게 하는 분들이고 그래서 너무 약간 저만의 소도 같은 느낌? 내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정말 철컹철컹 할 짓을 해도 그쪽으로 울면서 도망치면 다 받아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정말 소중한 곳이고 재미 중독자도 그렇습니다. 저는 아까 밤빵님 말씀하신 거에 100% 동감한 게 정말 상대적인 것일 수도 있고 저한테는 재미 중독자도 그렇게 느껴져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빗도랑 같이 재미 중독자를 처음 시작했을 때 이후에 몇 달 뒤에 글방을 거의 비슷하게 시작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글방을 같이 하면서 빗도가 변하기 시작하는 것들이 보이고 그리고 그게 이제 재미중독 TV도 들어오면서 재미중독자에도 이게 스물스물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면서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오늘 약간 그 왜 분위기가 바뀌고 있었을까 이걸 구체적으로 이유를 알게 된 것 같아서 아 글방분들 너무 대단하시다. 그리고 너무 궁금하다 그런 생각도 했고 네 아주 좋은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리고 그게 제가 보기에 한 명 한 명 때문이 아니라 그 시너지가 난 것 같아요. 확실해. 그렇죠.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하다 갑자기 얘기했죠?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것을 받아들인 경험. 밤빵님 얘기도 듣고 싶네요. 저는 약간 뭔가 이런 순간들 사실 제 친구들은 거의 책을 읽거나 뭔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진짜 뭔가 노빠꾸 인생 당장 육체적 쾌락과 지금 너무 즐거워 이거 즐겨야 돼 약간 이런 친구들이어서 처음에 글방에서 글을 쓴다고 했을 때 되게 네가 무슨 글이야 약간 하대하는 건 아닌데 간지럽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 자아가 전 좀 헷갈렸어요. 나는 항상 뭔가 가볍고 소모적인 대화를 물론 좋아하는데 거기에만 익숙해져 있다가 어떤 밑도 끝도 없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야? 언제가 제일 슬펐어?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은 거예요. 제 일상 속에서. 그래서 이게 스스로 제가 간지럽다고 느꼈던 게 거의 적응기가 한 6개월 되는 것 같은데 그러고 이제 지금은 인정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약간 나의 낯선 모습이 아니라 이것도 나의 모습이었는데 그걸 이제 끄집어내주는 누군가가 있어서 비로소 나도 알게 된 거구나
라는 인정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별로 낯간지럽거나 이런 제가 싫지 않아진. 저는 이제 여러분 얘기를 들으면서 또 저는 시를 좋아하니까 시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시가 왜 좋을까? 나는 왜 시를 이렇게 좋아할까 생각해 보니까 시는 딱 그 과몰입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 같아요. 시를 오늘도 맨드람이라는 시를 읽으면서 되게 처음 봤을 때 어렵잖아요. 그런데 조금 마음을 풀고 얘를 조금 들여다보거나 혹은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아도 돼요. 누군가한테 너는 이거 어떻게 봤어? 너 뭘 느꼈어? 사실 이 질문이 시에서 하는 질문이 어떻게 보면 아까 말했던 글방에서 하는 질문이랑 비슷할 수도 있겠다. 혹은 제가 저한테는 그런 질문을 해주는 사람 이전에 시가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했었고 그래서 뭔가 많은 사람들이 시를 보면서 과몰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과몰입이 되게 좋은 것 같네요. 그렇죠. 나를 위한 음. 행동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진짜 긍정적인 의미에서 애청자로 이제 밤빵님을 모셨는데 재미중독자도 과몰입을 해주셔가지고 그렇죠. 오신 거고 또 아까 전에 뭔가 저희가 저번 주에 그림책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뭔가 기억과 누군가를 잊혀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도 어떤 존재에 대해서 뭔가 과몰입을 하고 추억에 대해서 과몰입을 한 거기도 하고 시 해석했을 때도 뭔가 그런 되게 과몰입해서 읽기도 했고 글방 사람들도 자신의 그런 하루의 일상과 그런 것을 과몰입을 하고 현재 과몰입을 하기 때문에 되게 풍요로움을 느끼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과몰입이 연기도 그렇고 뭔가 컨텐츠를 소비할 때도 그렇고 시를 읽을 때도 그렇고 이거를 온전히 뭔가 내 것으로 가져가려면은 일단은 몰입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 날 문을 좀 열고 호기심을 갖고 좀 보고 그런 거가 또 새삼 맞아. 생각하게 되네요. 신경 쓰이는 것도 몰입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이책님한테 신경 쓰인다라고 감정이 든 이유는 당신한테 몰입을 했기 때문이에요. 아무 관심도 없는 지나가는 사람이면 맞아. 신경 쓰이지도 않죠. 음. 오늘 주제와 아주 모든 게 찰떡이네요. 저는 일부러 그래서 두 분이 또 한 줄 한 줄 썼던 것처럼 이게 되게 합심해서 만드신 주제라고 생각했어요. 연결되는 느낌? 아까 들으셨잖아요. 저희 별거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피버팅해요. 진짜 괜찮아. 그래 그걸로 하자 이래요. 심지어 오늘 제가 버렸는데 또 다시 그래 그러면 그냥 다시 하자. 그리고 또 안 해. 또 안 해. 즉흥적이랍니다. 맞아. 네, 이책님의 시 소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너 왜 신경 쓰여?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밤빵님 어떠셨나요? 너무 신경 쓰이는 하루가 될 것 같아요. 몇 주간 되게 또 다른 유토피아에 온 느낌이었고 제가 속하고 싶었던 어떤 그 소음 속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같이 떠들고 주고받는다는 게 항상 혼잣말로 대답을 했었는데 너무 기쁘네요. 네, 기뻐요. 진짜 단어 선택이 예술이세요. 그쵸, 예술이죠. 음. 역시 루키세요. 그러니까. 진짜. 와, 휘빈님 어떠셨어요? 저는 오늘 이제 밤밤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우선 애청자님이 실제로 여기 있으니까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꽤나 부끄럽네요. 꽤나 부끄럽고 꽤나 저희가 민망할 일들이 많이 연출이 되네요. 네, 평소보다 경거망동을 덜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평소보다 좀 좀 발칙한 질문 같은 걸 보통 하시는데 네. 맞아. 그런 걸 조금 덜 하셨네요. 애청자에게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밤빵님이랑 같이 되게 오랜만에 시랑 그림책을 몰두하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 나도. 저희가 사실 시랑 그림책을 소개해준다고 하지만 보통 게스트나 주제 소개에 좀 이렇게 치중이 될 때가 종종 많잖아요. 왕왕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뭔가 거의 저희 패널의 한 명처럼 나온 느낌으로 맞아. 오히려 되게 시랑 그림책 자체에 되게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아서 그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저도 정말 패널로 모시고 싶을 만큼 정말 좋았고 저는 어떻게 보면 제가 제일 사랑하는 유니버스 두 개가 합쳐진 자리잖아요. 네.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엄마 아빠가 있는 느낌?
그러니까 온전히 정말 나를 이유 없이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같이 있는 안정적인 진공 상태의 느낌입니다. 책임감을 느끼지 말고 즐기세요. 진짜. 그러니까 이런 진짜 약간 책임감이 있는 자리는 그러니까 뭔가 내가 그래도 좀 잘해야지 느낌인데 여기서는 다 나를 뭘 해도 약간 바라봐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진공 상태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너무 평안해요. 네, 좋았습니다. 저는 오늘 약간 캠프파이어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렇다. 뒤에 현수막도 있고 여기 좀 장기간 녹음하다 보니까 좀 덥기도 하고 네 캠프파이어처럼 좀 진솔한 이야기도 하고 제가 대본을 이제 PB와 썼을 때는 상상 못하는 전개로 흘러가서 완전. 오히려 또 즉흥적인 저한테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밤빵님을 오늘 처음 뵙지만 뭔가 다음에도 나와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진짜. 밤빵님이 재미중독자 패밀리에 들어오신 게 전 너무 자랑스러워요. 환영합니다. 진짜 영광이에요. 진짜. 진짜 영광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래서 밤빵님 외에도 숨어서 듣고 계신 애청자분들은 언제든 재미중독자에 놀러와 주세요. 연락 주시면 시간이 걸려도 꼭 초청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마무리해볼까요? 저희 재미중독자는 시즌3에서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받습니다. 사연 혹은 저희 재미중독자 패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팟빵 댓글창이나 재미중독자 인스타그램 DM으로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네, 오늘 재미중독자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온전히 몰입할 수 있는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하나, 둘, 안녕히 계세요, 용가리. 끝. 우린 재미 중독자. 재미에 죽고 재미에 사는 재미중독자입니다.